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5월 18일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힘 받으십시오. 고고TV의 시청자들만, 고고TV의 논조에 동의하시는 분만 힘 받으십시오. 이준석의 승리방정식인데요. 방송에 앞서 참 쫀쫀하고 참 창피스러운 부탁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고TV에게 힘이 좀 돼주십시오. 고고TV가 대선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고 총선도 우리가 압승할 수 있도록 고고TV가 그때까지만 방송할 수 있도록 고고TV를 믿고, 또 고고TV의 논조가 마음에 드시는 분만 고고TV에게 후원 좀 부탁드리고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고TV가 말하는 것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 꾸준히 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몇 명은 계십니다. 근데 그 몇 명 가지고는 이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고TV가 하루에 14시, 15시간씩을 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고TV가 상당히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이런 고고TV 해가지고 그 몇 푼 받아가지고 생활비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너무 힘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번 달에는 말씀을 안 드려 보니까 돈 만 원도 그 자율구독을 안 내시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고고TV가 힘이 되고, 또 그 힘이 문재인을 치는 정상적인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제가 타 우파 유튜버 같이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사기성 썸네일을 갖고, 또는 정치도 아닌 것들을 갖고 그렇게 수익을 따먹는 그런 방송은 정말 할 수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로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고TV는 많이 고민을 하면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측이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김종인과 이준석을 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승리, 고고TV의 후원자가 좀 돼주십시오. 능력이 있으신 분들만 부탁드립니다. 이준석의 승리 방정식. 아니, 우리라고,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 보수 중도라고, 프랑스의 마크롱과 영국의 캐머런과 그 다음에 저기 캐나다의 30대 총리 같은 사람을 우리는 왜 못 가지는가 하는 문제죠. 바꿔봐라. 좌우에 질렸다. 극단적인 좌파, 극단적인 우파에 질렸다. 우리도 마크롱과 캐머런과 저기 캐나다 총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우리는 그런 친구를 못 가지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기본적인 사회 구조 형태, 그 다음에 학습의 과정이 다르다. 그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토론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 정치를 배우고 철학을 갖다가 깊이 배운다. 그래서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나라의 마크롱이나 캐머런이 부럽다. 마크롱과 캐머런을 보면은 좌우를 넘나드는 걸 갖고 있죠. 정체성을. 그죠? 그게 극자도 극우도 국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정치 세력이 재단하는 것이 싫다 해서 마크롱이나 캐머런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 놈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국힘도 한번 해보자. 우리 보수 중도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나왔다. 물론 고고TV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김웅 같은 사람이 나왔다. 보수는 보수대,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중도와 진보적인 계획주까지 아우르는 이 김웅이가, 이준석이가 나왔다. 극자 극우는 없어지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변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준석의 등장이죠. 언젠가는 난 준석이가 말이야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준석이 화이팅! 자, 그러면은 나경원 대 주호영 대 이준석으로 가는데 김웅이는 아직까지 정치력이 좀 약하죠. 유연성은 많지만은 김웅이는 최고위원으로 나왔으면 참 좋을 뻔했어. 지금이라도 이준석이한테 돌려버리고 최고위원으로 가서 1등 하면 참 좋겠어요. 김웅이는. 그러면은
극자 극우를 무시하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극우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극우 없어요. 그리고 우파도 정립이 되지 않았고 보수도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반공, 친미, 그걸 갖다가 우파라 그래. 내가 미치겠다 진짜. 그게 태극기 세력과 지금 우파 유튜버들의 모토죠. 반공, 친미, 김일성 물러가라. 문재인 독재 물러가라. 우파 좌파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 우파들 아니에요. 우파 유튜버들이라는 것들 전부 다. 돈벌이 우파 유튜버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세 명을 따져보자.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이들은 모두 다 공통된 점이 우파는 아니에요. 이준석 빼고 둘은 우파도 극우가 아니에요. 극우가. 그러면은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평론가들이 말하는 대로 한번 재단을 해보자. 주호영이는 TK와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의 지원을 받으니까 극우 쪽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 극우도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나경원이도 역시 태극기 세력과 황교안은 아니었고, 태극기 세력이 주도했던 광화문에 참석하고 또 4.7 보선 때 나는 우파다, 나는 짬뽕 싫다, 짜장면이다는 우파 성향을 보였으니까 나경원이는 우파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항상 계획을 외치죠. 항상 바꾸자. 그리고 부정선거를 부정했고, 또 뭐죠? 우파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태극기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고, 늙은 꼰대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사칭 돈벌레 우파들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준석이를 중도 보수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도 보수, 우파, 극우 3인의 대결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준석이 갖고 나오는 게 뭐냐면, 성리 방정식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고, 젊은 층을 갖다가 우리 세력으로 완전히 고착화시켜야 된다. 완전히 끌어들여야 된다. 그죠? 젊은 층과 중도로 가야 한다 하는 게 성리 방식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김종인 씨가 국힘의 비대위를 10개월 동안 해서 중도 개혁, 진보층까지 아우르고 광주까지 가서 무릎을 꿇은 서진 정치에 대해서, 또는 당대에 남은 마지막 경세가 전략가인 김종인 씨를 다시 모셔서 대권을 잡아야 한다. 그게 성리 방식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리 방정식은 당을 해체 수준으로 가서 개혁 수준으로 가야 한다. 공천룰을 바꾸고, 청년위를 바꾸고, 여성위를 바꾸고, 당원들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성리 방식 세 번째예요. 주호영이는 없어요. 주호영이는 지금 콘텐츠가 없어요. 윤석열을 받아들인다. 윤석열하고 나하고 인연이 있다. KTX도 같이 자고 밥도 맞춰 먹고 차도 태워줬다. 그 다음에 TK 당원들이다. 그 컨텐츠뿐이 없어요. 나경원에는 더욱더 컨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30대이나 또는 깨어있는 보수 시민들은 이준석을 지금 1위로 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경원이가 나오고 주호영이가 나온다. 근데 당권 투표기 때문에, 당원 투표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안 될 것이다 하는 게 대부분의 떨치기 평론가와 인터넷 찌라시 언론들의 이야기죠. 근데 저는 대단히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이가 지금부터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며칠 전부터는. 물결이 치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어느 바람? 어느 물결? 국민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을 버렸고 문재인을 칠 것이다. 거기 나온 국민들과 2030과 중도층들이 갈 곳이 없다. 국힘을 개혁하라. 이준석이를 당대표로 해보라. 우리는 왜 캐머런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고, 우리는 왜 마크롱 같은 사람이 안 나타나느냐? 마크롱과 캐머런의 계획이 100% 성공했다고는 할 수 없죠. 지금 마크롱 같은 경우는 지금 혼란에 조금 빠져 있죠. 그러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해겔의 변증법이에요. 제가 그때 해결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지금 머리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너무 어려워 해결책은. 솔직히 말해서. 해결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는 철학자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하나 말하는데 인생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있어. 해결해. 정, 반, 합은 뭐냐? 긍정이다. 항상 사람이나 KB의 도전과 응전 같은 것도 그렇고, 도전이 있으면 응정이 있고, 부정적인 거에 있으면 긍정적으로 받아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오는 게 인류의 진화고 문화의 진화고, 그죠? 그게 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스 같은 애들이 해결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거 뭐 어렵고, 솔직히. 자, 돌아갑니다. 이준석의 승리 방정식. 이준석의 일성은 이겁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기러 나왔다. 정치 공학을 배제한다. 이기러 나왔다.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선거를 연전 연패 참패하다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이번 보궐선거는 젊은 사람들이 선거를 주도했다. 그래서 나는 대선 때도 이런 구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승리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대, 30대는 우리의 미래 세대예요. 과거의 우리였다고요. 이 현재 20대, 30대는. 그걸 갖다 부정하고 경륜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주호영 같은 애들은 벌써 꼰대로 전락했고 전혀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저 주호영이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거 원고의 3분의 1도 못하겠다. 괜히 앞에 그냥 이상한 어영부영 돼가지고.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청년 정치 모델이 아니다. 김웅이나 김은혜나 우리는 혁신 경쟁을 해야 한다. 김은혜도 그런 말을 하죠. 정치공학적으로 단일화는 없다. 그죠? 그러면 커터가 4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그때까지 김웅, 김은혜, 이준석 경쟁하라. 그리고 이준석은 반드시 결선에 진출할 수 있고 김웅이도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 가서 단일화하면 된다. 제 생각이고.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IT 시대, 그죠? 4차 혁명의 시대, 그죠? 미래 산업의 시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와 이전은 확실히 다르다. 그러면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 사회적으로 말하는 게 뭐죠? 벤처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밑자락을 깔아주고 있고 우리가 사회에서 유니온 기업이 자꾸 탄생하도록 문시도 그렇고 우리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1등 기업은 계속 1등을 하도록 반도체 혁명을 통해서 1등을 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이게 사회 지금 변화죠. 근데 왜 정치는 안 변하느냐 이거죠. 벤처나 유니온 기업이나 삼성전자의 경영진들은 30대, 40대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왜 정치는 60대, 70대가 하려고 그러냐 말이죠. 나경원도 59이야, 60이야. 왜 60대들이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60대는 지들이 진짜 경험과 경륜이 있다면은 그 경륜과 경험을 젊은 밀고 오는 세대한테 물려주고 옆에서 보좌하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국민적인 리더랑 깜냥이 있고 지도력이 있다면은 60이든 70이든 80이든 국민들이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 혼란이 오고 그런 사람들이 선택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치고 올라오는 유니온 벤처기업 같이 이준석, 김웅 같은 애들이 치고 올라올 적에 틀을 깔아주고 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존 세대의 기성세대의 의무라는 거죠. 왜 정치는 30대, 20대들이 주도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한계는 있죠. 우리나라 입시제도나 우리나라 가정제도는 정치를 등한시하니까 서구 유럽하고는 다르죠. 걔네 중학교 때부터 철학, 역사, 정치를 다 배워요. 그리고 자유롭게 모든 만물에 대해서 토론을 하죠. 그 깊게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교육을 안 받은 우리 세대들이니까 2030들이니까 항상 흔들린단 말이야. 그죠? 이리저리 가다가 아니면 자기들이 피해를 입어.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애가 한번 하게 하자 이거죠.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준석이는 첫 번째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씨를 모셔봐가지고 대선을 이겨야 한다. 윤석열이보다 이준석이보다 김종인 씨를 모셔오는 게 급선무다. 맞는 소리예요. 김웅기도 그런 말 하죠. 김은혜도 그런 말 하죠. 근데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는 뜰뜰름 깜도 안 돼. 나경원이하고 주호영이는 김종인 씨한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민주당과 문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김종인 씨다. 저 사람이 다시 대선을 기획해버리면은 우리는 깨골라. 윤석열이가 이런 말은 참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어요. 최소한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외부 세력, 외국이지만은 한국에 와서 한국 토양에서 6개월은 한국 음식을 먹고, 사료를 먹어야지, 유구가 된다. 최소한 유구라도 되라. 그건 비교 잘못했어요. 근데 계속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입당해서 최소한 6개월은 당밥을 먹으면서 기존의 대선 주자였던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소리죠. 제가 말씀드렸죠. 9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전에 입당을 해야 된다. 6, 7, 8, 8월 달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그러죠. 그 전에 중원에 깃발 꼽아야 된다. 윤석열이가. 그리고 국힘을 접수하거나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국힘 좀비들한테 물릴 것이다. 이준석이가 못 막아요. TK 그 꼴통들을.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래도 이준석을 밀을 수뿐이 없어요. 깽판이 나든 봉숭아간이 되든 부닥치고 피를 흘리면서 이준석 싸워야 돼요. 이준석이 되는 순간 국힘의 주의는 폭등을 하고 국민들은 환호를 할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문시족들하고 강성 우파 유튜버 돈벌레들이 싫어해요. 대표가 되면 당에서 짠맛을 빼겠다. 짠맛. 물이 타는 게 아니라 소금물의 짠맛을 빼기 위해서는 소금을 빼는 것보다 물을 타는 것이 쉽다. 무슨 말이에요? 소금물의 짠맛을 빼기 위해서는 소금을 건져낼 수 없잖아요. 물에. 그죠? 물을 타면 돼. 그 물이 누구냐? 중도층이다. 짠맛을 빼기 위해서는 중도층 외형 확장이 필요하며 2030들을 우리를 지지했던 과거의 문시를 지지했던 2030들이 우리 속으로 와서 짠맛, DK 수국 꼴통들 또는 기득 꼴통들 꼰대, 라떼 하는 것들을 빼야 되는 것이 2030을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끌고 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짠맛. 얘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요. 말을 하는 게. 김종인의 성과는 뭐였느냐? 국힘이 혐오스럽고 기피 정당이었다. 홍준표 그냥 완전히 날아먹었어. 황교안보다 홍준표가 더 나쁜 거예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놓고 지가 지방선거 대참패하고 대구 시장, 경북 도지사 외에 대구 기초의원, 광역의원, 경북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날려버렸어. 전국적으로. 그러고 나서 지가 잘했다고 지금 복당을 하려고 그래요. 복당 시켜가지고 주실 안 차야 돼. 그래서 자한당, 한국당 홍준표 체제, 미통당, 한국당 플러스 미통당 체제인 황교안이를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피를 하면서 그 꼴통들이니까 황교안은 정치 감각이 제로예요. 마이너스 200%야. 일반인보다 못해. 기피고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가 김종인 씨가 10개월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했고 기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게 김종인 씨의 가장 큰 성과고 이제부터는 김종인 씨가 대선을 기획 주도해서 정권을 찾아오게 하는 게 나 이준석의 당대표 제1공약이다. 그리고 예비 경선에 가면은 유의미한 대결 구도가 자기는 목표다. 이번 대선은 극자, 극우, 문시족, 극자,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버들 극우 이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나.
따라서 극자를 물리치고 거구를 결철해나는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하고 말을 하죠. 내 말하고 똑같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응? 김종인 씨는 자기가 벌인 일에 책임을 진다. 서울보선 압승으로 갖고 왔으니 그 사람이 서진 정책을 하고 광주에 무릎 꿇고 약자의 동행 기본소득을 갖다가 주창한 것은 기본소득을 하도록 떠오른다 그랬죠, 제가. 그런데 그거 대선의 밑바탕 밑그림을 그리고 나갔어요. 그럼 이제 완성을 해야죠. 김종인 씨가 불어놓은 이 바람을, 이 변화를 국힘에 불가역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나 이준석의 목표다. 그리고 김종인 씨의 책임과 의무는 계속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뭐 대선에 이기고 총선에 압승하기 위해서. 2030의 지지와 중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2030이 지금 문재인을 버리고 보수화 경향이 있고 젠더 갈등에서 보수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국힘에 내재화시켜야 한다. 응? 그런데 이들을 2030 그 수백만 명을 1000만 명 정도 되겠죠? 1500만 명? 한 명 두고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당대표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준석이나 또는 국힘을 지지하려 한다고 외연을 덮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과거 비대위원을 4번이나 했는데 비대위원으로 안 된다. 당의 간판을 바꾸고 얼굴을 바꿔서 2039가 중도층한테 국힘이 변했다.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마다 선언적으로 당대표로서 얼굴을 내밀어야 한다. 이런 말이고. 적어도 나는 1등 내지 3등 안에는 들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 아직 선언 안 했어요. 얘가 당대표 선언을. 예비경선 컷오프에서 적어도 나는 유의미한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나경원, 주호영, 군소 후보도 군소 후보, 나경원 대 주호영 대 군소 후보, 이준수도 군소 후보지만은 현재는 그런 구도로 흐르는 것을 나는 막겠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1 내지 3등 안에 드는 것을 확신을 했고 나경원 대 주호영 양강 구도로 형성될 경우에 수도권 대 영남으로 구도가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내가 나왔다. 지금 영남 대 비영남도 아니다. 신진 세력과 구 세력의 대결이다 하고 이준수가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김웅희하고는 경쟁을 하면서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놨고 그 다음에 당원 투표에 대해서는 딴지걸 필요 없다. 당원 70% 일반 30% 하든 당원 100%로 하든 일반 100%로 하든 나는 상관없다. TK 지역이라고 해서 내게 불리할 것도 없다. 경선 누르라 싸우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내가 내어놓은 급진 개혁성 당 개혁안과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그런 너희들이 주호영이나 나경원이가 내가 나오는 급진 개혁안 당 이게 캐머린이나 마크롱이 한 거예요. 콘텐츠가 있으면 나랑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난 이길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고 개방형 당직을 운영할 것이고 국회의원 기초광역의원의 능력 검증 등을 능력 검증을 해서 공천 룰을 확보할 것이며 당의 인재풀이 줄여들면 각종 의정활동과 대외 정부 투쟁에서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황보승이라는 애가 임혜숙의 임명에는 김정숙이가 뒤에서 배경으로 작용했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잖아요. 황보승이라는 애가 보면은 굉장히 무식해요. 배현진이는 더 무식하지만은 공학으로 정치를 배웠고 말로 배웠어요. 정치적인 고찰이나 역사적인 관점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그냥 정치적인 거 단어만 조합해가지고 까다 보니까 또 유튜버나 일반 더 찌라시에서 보수 우파 찌라시에서 김정숙의 관련선이 나왔겠죠. 그걸 그냥 들이댄 거야. 인재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척박한 현실을 딛고 일어나고 그죠?
계속해서 싸우면서 짓누르고 무시당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런가를 갖다가 와신 상담을 하고 해야지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마크롱이도 40대에 됐지만은 20년을 정치한 친구예요. 깨물은도 그렇고. 캐머런.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국힘에서는 신진 세력이.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애가 조화에 먼지만 쌓이는 거예요. 생생한 꽃들이 나오면은 새 줄기들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걸 밟아버리는 애들이 지금 국힘의 그 인재풀이에요. 박근혜 때부터 그게 그래 됐어요. 이명박 때는 얼마나 그래도 유연했는데. 그래서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피감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실력이 보장된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둘 것이다. 요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응?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장애위원회 등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슈와 현안에 맞게 운영하겠다. 상설위원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청년을 제한하고 여성을 제한하고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벽이다. 꼴통들이 그려놨으니까. 그냥 전시적으로만 해놓은 거야.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혁신을 원하는 사람, 젊은이의 도전을 원하는 사람, 젊은이를 용인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을 밀어야 돼요. 국힘이 잘 되길 위하는 분, 국힘이 대권을 갖고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준석을 밀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나는 국힘하고 상관없다. 어느 정치인하고도 상관없다. 나는 중간적인 의미에서 문재인만 치면 된다. 그리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된다. 반도 못했어요. 반도. 하고 싶은 말에 반도 못했는데 하여튼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그 국힘의 기존 라떼들 TK 세력, 충청 일부 이런 60대들 말이죠. 50대 후반 60대야. 이 60대들이 SNS를 갖다가요. 일방적으로 얘네들은 소통을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올리고 이런 거.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라떼 세대들은. 근데 이거 뭐야. 이준석 같은 20대, 30대들 또 40대 깨어있는 그 국힘 애들을 보면요. 양방향 소통을 해요. 페이스북으로 안 하고. 페이스북 안 해요. 이준석이 페이스북이 나오면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고 비판이 들어오고 대답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홍준표나 주호영이나 나경원은 그냥 일방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내. 콘텐츠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경우는 계속 페이스북으로 논쟁을 벌이지만은 한 번, 두 번, 세 번 페이스북을 쓸 때마다 홍준표 같은 경우는 지가 스스로 뒷세를 하면서 지가 몰락하는 페이스북을 계속 날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을 공격하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고 폄훼하고 그죠? 그런 것만 날려 홍준표는. 멋있는 것 같지만은 현격한 차이가 나요. 2030하고 40까지 하고 지금 60대들 그 국힘 애들하고 가지야. 이준석으로 바꾸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